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에는 정적 과정, 정압 과정, 그리고 등온, 단열, 폴리트로픽 과정이 있고,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관계식을 알아보기 전에 그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다음에 나열된 식들이 모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PV 바는 알바 T라고 하는 식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V 바는 몰당 부피라고 보시면 되고, 알바는 일반 기체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시 V 바는 몰당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몰수 n분의 v라고 할 수 있고, 다시 n을 양변에 곱해주면 pv는 n 알바 t라고 하는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아마도 이 식은 일반 물리나 어떤 화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쪽에는 우리가 몰에 대한 그 단위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질량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몰수 n은 분자량 라지 n분의 질량 m으로 또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고, 또한 우리가 일반 기체 상수 알바가 아니라 그냥 기체마다 다른 기체 상수 r은 결국 분자량 분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 분의 일반 기체 상수이기 때문에 n분의 알바는 다시 기체 상수 r로 바꾸면 pv는 mrt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이 우리가 기계 연력학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V는 RT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비체적의 역수는 밀도이기 때문에 P는 로 RT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유의할 점은 여기는 Ru라고 표현되었는데, R바와 같은 일반 기체 상수에 대한 상수 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별로 다음에 값들이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값은 정해진 상수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값 정도는 암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굳이 암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상태량 표라든지 어떤 테이블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계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값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일반 기체 상수의 단위와,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기체 상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비열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우리가 SI 단위에서는 단위 질량이라고 하면 1kg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위가 달라지면 각각의 단위계에서 정의되는 단위 질량 값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정적 비열의 일반식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단위 질량에 대한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n분의 1이 곱해주고, 결국 온도 변화에 대한 열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Q라고 할 수 있고, 이때 V 첨자를
이제 서브 스크립트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적 비열을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SI 단위에서 이제 단위 질량은 결국 1kg이기 때문에, 따라서 CV는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로, 즉 이제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밀폐계이기 때문에, 이제 밀폐계에서는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이제 열량 변화와 같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가 되게 되고, 뒤에 나오는 단위는 이제 각각의 이제 n분의 1이 곱해졌기 때문에 킬로그램이 분모에 들어간다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킬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몰 단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압비열은 이제 말 그대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단위 질량 물질의 온도를 이제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CP로 표현을 하고, 동일하게 n분의 1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 열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엔탈피의 변화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결국 이제 단위 질량당 이제 열량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스몰 h가 되게 되어서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와 액체에 있어서는 이제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CV와 CP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그냥 어차피 같기 때문에 첨자를 생략하고 그냥 비열 C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살펴볼 이상기체에 대한 것은, 결국 이제 이상기체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는 이제 온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편미분 기호가 이제 D로, 전미분 기호인 D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상기체에 있어서 이제 CV와 CP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고, 이제 이 식에서 이제 결국 DU는 CV DT가 되게 되고, 단위 질량이 아니라 어떤 전체 질량에 대한 그 이제 내부 에너지는 이제 DU는 이제 M을 곱해서, 질량 M을 곱해서 이제 N 곱하기 CV DT가 되게 되고, DH는 이제 CP DT에서 이제 D 라지 H는 이제 M 곱하기 이제 CP DT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CP와 CV가 이제 일정한 값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식을 적분을 하면 이제 DU는 델타 U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변은 이제 M 곱하기 이제 CV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인테그랄 DT가 되게 되어서 이제 T2-T1이 되게 되고, 그리고 델타 H는 이제 M 곱하기 CP T2-T1이 되겠습니다. 비열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탈피는 결국 이제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이제 유동 에너지인 PV인데, 이제 그 식에서 이제 그 식의 미분형을 취하면 DH는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앞서 식에서 이제 DH는 CPDT였고, 이제 DU는 이제 CVDT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RDT가 나온 것은, 일단 이제 뒤에 식이 이제 RDT가 된다는 의미인데, 일단은 압력이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VDP는 DP가 0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거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PDV는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 PV는 RT라고 하는 식에서 양변을 이제 미분형을 취하면 일단 곱의 미분이기 때문에 PDV 플러스 VDP는 이제 RDT가 되게 될 것이고, 앞서 우리가 이제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VDP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PDV는 RDT가 되게 되므로 이 두 번째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DT가 모두 이제 곱해져 있기 때문에 DT를 소거를 하면 CP는 CV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이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CV를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CP-CV는 이제 R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관계식은 많이 활용이 되는 그 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고, 이제 BRB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BRB는 카파로 표현을 하고, 이제 K가 아니라 카파로 표현을 하고, 이제 이 BRB의 정의는 이제 CV분의 CP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CP는 항상 CV보다 이제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BRB는 이제 1보다 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RB에 의해서 이제 CP는 결국 카파 곱하기 CV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각각을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제 BRB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그 정적 비열 CV는 카파 마이너스 1분의 기체 상수 R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CP는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 곱하기 그 기체 상수 R로도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과정은 이제 아이소코릭 프로세스라고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부피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피는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정적 과정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PV 선도상에서 이제 정적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1부터 2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V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수직선의 그 경로가 이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그 PV 선도상에서 이제 결국 1 과정에서 2 과정으로 갈 때 이제 온도와 압력은 더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 V가 결국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PV는 그 MRT라고 하는 식에 있어서 이제 결국 뭐 M이나 R도 상수고 결국 V도 상수가 됨에 의해서 그냥 그 V와 M과 R을 이제 모두 그냥 묶어서 이제 상수 C로 표현을 하면 결국 T분의 P는 이제 C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국 T1분의 P1은 T2분의 P2라고 할 수 있고, 또한 T1분의 T2는 P1분의 P2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피가 계속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암기를 해두시면 나머지 식들은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적 과정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일은 이제 개가 외부의 한 일로 결국 그 최적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 W는 이제 PDV인데 이제 결국 DV가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절대일은 이제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업일은 이제 상태 1에서 상태 2로 진행하면서 이제 소모된 일로 공업일의 이제 일반식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제 VDP인데 이제 V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dp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결국 P2-P1이 되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V 곱하기 P1 이제 P2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PV는 MRT의 이제 기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PV를 이제 MRT로 변환을 하면 이제 이 식은 그 MR 곱하기 T1 T2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이제 DU는 M CV DT였는데 그 CV가 이제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델타 U는 DU는 이제 델타 U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변은 이제 M과 CV는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인테그랄 DT는 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DT는 이제 T2-T1이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적 과정에 있어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이제 M 곱하기 CV 곱하기 T2-T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로 전달된 열량 또는 이제 방출된 열량은 결국 정적 과정이면 이제 밀폐계이기 때문에 이제 밀폐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열량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부 에너지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DU는 결국 mCV T2-T1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로 전달된 열량도 이제 내부 에너지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500리터인 고압 용기에 420kPa의 압력으로 이제 온도가 이제 섭씨 110도 이상의 이상기체가 채워져 있고 용기에서 이제 80kJ의 열량을 이제 방열시켰을 때 용기의 압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체산소 R은 다음의 값 그리고 정적 비열 CV는 다음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 M을 먼저 구해보면 일단 P1은 그 420kPa 그리고 V1은 이제 500L 그리고 기체상수 R은 이제 다음에 값을 대입을 하면 되고 T1은 110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제 압력은 뭐 어떤 뭐 계기 압력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압력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 부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체 상수 그 기체 상수에 이제 킬로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결국 그 1리터는 그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이제 곱해주면 되고 기체 상수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들어가는 온도와 압력은 이제 절대 온도와 절대 압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섭씨 온도로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이제 켈빈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273을 더해서 이제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엄밀하게는 뭐 273점 이제 얼마로 이제 소수점 뒤에 값도 있긴 한데 아마 그 값이 1호인가 그럴 건데 이제 뭐 그냥 반올림을 해서 273으로 계산을 해도 뭐 값의 오차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81kg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하는 용기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열량이 어떤 이제 방출되었을 때에 이제 P2를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P2에 대한 그 P2가 들어가는 식은 어떤 이제 공업리를 구할 때도 P2가 들어가고 이제 어떤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우리가 이제 그 P2를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공업률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또 열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열량과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기 때문에 다음에 식을 활용을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델타 U는 이제 MCV T2-T1이고 일단 T2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식을 조금 조작을 해야 되고 일단 이제 T2-T1을 이제 T1 곱하기 T1분의 T2-1로 그 식을 바꾼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정적 과정의 그 관계식에 있어서 이제 T1분의 T2는 P1분의 P2와 같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T1분의 T2 대신에 이제 P1분의 P2를 대입을 하고 일단 그러면 이제 T1과 P1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P2를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열량은 Q는 이제 방열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80으로 대입을 해서 그 식을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P2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해보면 P2는 357.22kPa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